자, 불법 선거 자금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소위 대장동 관련해서 첫 번째 판결이 내일 선고됩니다. 김용 전 부위원장 변호를 맡고 있는 김기표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기표 변호사입니다. 자, 이게 보도량이 상당히 적은 재판이에요, 이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아무래도 흐름이 검찰이 보기에 조금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그 김용 부위원장 재판은 뭐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핵심만 요약하자면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전 법무장에게 돈을 줬고 유동규 전 법무장이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줬다. 그것은 선거 자금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검찰은 증거가 확보되었고 차고 넘친다. 이런 언론 불이해 좀 했었고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공소사실이 두 가지로 돼 있는데요. 2021년 이제 대선 전국에서 아까 그런 구조로 김용 부원장에게 6억이 전달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2013년 14년도에 또 같은 구조로 뇌물로 1억 2억 원에 가까운 돈이 전달됐다 이런 취지입니다. 1억 9천만 원이 그렇습니다. 자, 그럼 큰 틀을 한번 짚어보자면, 왜냐하면 내일 판결이 나올 텐데 이 판결이 사실은 전체 대장동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습니다. 무죄가 나온다면 아니 그럼 다 무죄라는 얘기 아니야?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돌 것이고, 여기서 일부라도 유죄가 나온다면 역시 이재명 대표 측 그렇습니다. 에 문제가 있었던 거야라고 이제 결론이 잠정 날 것 같은데, 분위기상. 자, 남욱으로부터 유동규한테 돈이 가고 유동규로부터 김용에게 돈이 갔다, 이런 구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선 남욱으로부터 유동규까지 돈이 간 거 맞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기록을 받아보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남욱에서 유동규까지 돈을 간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맞다. 이른바 객관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 거기에 다 집중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유동규에서 김용으로 돈이 넘어갔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도 그렇고 재판 과정에서도 봤더니 대부분의 기록은 남욱으로부터 유동규까지 건네간 그 증거들, 진술들과 계좌 추적 결과와 메모들이랄까 이런 CCTV랄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실제로 유동규로부터 김용에게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유동규 진술이 유일하다고 봐야 되겠죠. 물적 증거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때 당시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고위 관계자가 객관적 증거가 차고 넘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실제로 기소되기 전까지 객관적 증거를 내지 않은 상황에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공판 과정에서 얼마든지 제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판 끝났는데 이제. 그렇죠. 공판 끝날 때까지 아무 증거가 없이 오로지 유동규 진술에만 의존한 그런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내일 판결까지 이제 받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인데 이제 큰 덩어리 가장 최근 6억짜리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용 전 부위원장이 6억을 받았다면 김용 전 부위원장은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일부 받았는데 썼다거나 아니면 뭐 6억을 받았는데 선거 자금으로 쓴 건 아니라든가, 그게 아니고 그냥 아예 받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면 부인인데, 그러면 검찰은 6억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보통 이 범죄를 따져갈 때 그 6억은 언제 어떻게 주었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 용처는 이러하다, 이렇게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뇌물 사건이라는 것이 보통은 언제 이제 실제 줬을 때 시간과 장소, 그것도 검찰의 수사력으로 당연히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거는 너무나 애매하게 시간도 돼 있고 해서 재판장조차도 정확히 특정을 좀 해달라라는 예를 수차례 어떤 식으로 했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이제 공소 사실이 유동규가 처음에 김용에게 줬다는 그 날짜가 4월 달로 기재돼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재판장님, 아니 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날짜라도 좀 이날 아니면 이날 정도로 특정해 줘야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래야 만약에 4월 2일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4월 2일 날 내가 어디 있었지 확인해서 아니 나는 그날 거기가 없었잖아 하고 방어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른바 알리바이라고 그래서 그 날짜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데 저희들이 법정에서 그랬죠. 그럼 4월 달이라고 하면 우리가 4월 전체
알리바이를 대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러면 또 다른 날로 바꾸면 또 그럼 그 알리바이를 우리가 수사하듯이 대야 되는 것이냐. 검찰에서 입증 책임이 있으니 당연히 날짜를 좀 특정해 달라고 했고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판장님도 특정해 봐라라고 했었습니다. 형사 사건은 당연히 그렇게 진행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것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일단 6억이라고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원래 수사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진술만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검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돈이 어디에 쓰여 있는지를 수사를 해서 봐라 이렇게 받았다는 진술이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 이렇게 돈이 쓰이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렇죠. 법정에 제출을 이 해야 되는 돈은 것입니다. 다른 출처가 없다. 그렇죠. 이 돈을 쓴 것은 바로 여기서 온 것이다. 이렇게 연결하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검찰의 그 막강한 수사력을 가지고도 단돈 한 푼도 한 푼도요? 예, 쓴 것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럴 수밖에 아유. 없죠. 왜냐하면 받은 사실이 없거든요.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뭐 입증도 안 될 겁니다만은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봐라. 그렇게 막강한 수사력을 가지고 도대체 단돈 한 푼이라도 쓴 것을 입증한 적이 있느냐. 한 푼도 없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면 이게 보도가 없으니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그렇습니다.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때 공판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가 차고 넘칠 것이고 제공하겠다고 한 그 말은 어디 갔느냐. 자, 그러면은 예. 자, 그 김용이 아니라 저기 뭡니까 남욱으로부터 유동규까지 간 것은 입증이 됐다고 하니까 대체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갔다는 액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액수가 6억 1로 갔잖아요. 네. 그러면 넘어간 돈 빼기 6억 하면 네. 8억 8억 4,700이 갔다 그러고 6억을 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 얼마가 네, 2억 4,700 거기 이죠. 머무른 건데 네. 그럼 거꾸로 그 앞부분은 수사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하니까 유동규 씨의 씀씀이를 수사하면 네. 2억 이상을 썼으면 이거는 6억이 안 가고 이쪽에서 쓰인 게 그렇습니다. 입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재판 과정에서도 그 점을 누누이 지적했고요. 네. 실제로 수사 과정이나 수사 기록이나 이런 걸 보면 유동규가 2010년도에 사실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 취직을 하는데요. 2012년부터 저희가 적어도 파악하기로는 2012년부터 굉장히 돈을 물쓰듯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장동 업자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거에 대한 조사는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상황. 그런 걸 왜 조사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었죠. 그렇죠. 네. 그거는 당연하죠. 총액이 있고 갖다는 액수가 있으니까 빼기 하면 유동규가 그렇습니다. 쓴 돈이 나오는 건데 유동규 쓴 돈이 딱 아기가 맞으면 6억 1로 간 것이고 그렇죠. 예. 안 맞으면은 본인이 쓴 거를 남한테 떠넘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 법정에서 오히려 저희가 입증하는 뭐 주체처럼 돼가지고 아니 그러면 저기 그 내연녀라고 하는 사람 포르쉐 사지 않았냐 뭐 이런 것을 저희가 오히려 이렇게 돈을 쓰지 않았냐 검찰에 입증해야 되려고 예, 저희가 반대로 입증하고 있는 그런 약간 해프닝 같은 것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저희들은 뭐 예. 유동규 씨가 쓴 돈에 대해서는 검찰이 크게 관심을 안 가지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예. 내가 돈을 받아서 내가 쓴 게 아니고 네. 저 사람한테 줬어. 예. 말밖에 없는데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그럼 돈을 쓴 거를 검찰에 입증하거나 그렇습니다. 준 날짜를 특정해야 되는데 제대로 네. 둘 다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오히려 수사를 해야 될 유동규 돈 씀씀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혀 조사가 안 돼 있죠. 심지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2013년에 유동규의 말은 남욱으로부터 돈을 3억을 받기로 했다. 예. 그래서 그 돈 중에 김용 부원장에게 7천만 원 또 정진상이 얼마 이렇게 줬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재판 과정에서 유동규한테 그런 짓을 얻어냈습니다. 당시 철거업자한테 술값 대납해가지고 그 돈 차용증 3억을 써주지 않았냐. 그러면서 유동규가 그거를 맞다고 진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유동규가 어찌된 이유인지 철거업자에게 돈을 줘야 될 상황이 있었고 빚을 졌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빚을 졌었고 그것을 그 3억이 남욱한테 달라고 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돈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건 왜 조사를 안 했냐.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아름아름으로도 들은 소문과 그걸 가지고도 입증할 수 있는 것을 검찰에서 왜 그걸 조사 안 했는지 그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조사했어도 유동규가 돈을 받아서 김용이나 정진상에게 줬다는 것이 전혀 거짓말인 게 완전히 거짓말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변호사님 취지는 그런 식으로 자기가 필요한 돈을 그렇습니다. 달라고 해서 썼지. 그럴 때 핑계를 예를 들어서 뭐 김용을 댄다든가 그렇죠. 다른 걸 댄 것이지 본인이 쓴 것이다. 근데 왜 본인이 쓴 것에 대한 수사를 안 했냐 제대로. 그렇습니다. 본인이 쓴 돈 당신 포르쉐 무슨 돈으로 샀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월급 500만 원 받는 사람이 그런 포르쉐를 어떻게 사고 다음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재판을 시작할 때 모든 진술에서 이거는 유동규의 사기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유동규가 정치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자기가 써놓고 자기가 처벌받을 것 같으니까 김용한테 좋다고 퍼넘기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저기 남욱하고 이렇게 다 줬다는 사람으로 앉아 있는데 사실은 법리적으로 보면 나쁜 사람은 맞지만 법리적으로 보면 다 유동규로부터 사기 피해자들이다죠. 유동규가 저기 김용 갖다 준다고 하니까 그냥 돈 갖다 준 사람 아니냐 법리적으로 그런 주장을 했었죠. 그게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자, 그게 우리 김기표 변호사님의 주장이고 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근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해피닝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검찰이 진술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정민용 씨가 이 관계자니까 누군지 잘 모르셔도 됩니다. 네. 예. 정민용 씨가 김용이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가는 걸 봤다. 네. 그러니까 유동규로부터 김용에게 돈이 쇼핑백에 의해서 전달되었다. 네. 내가 그 현장의 목격자다. 이런 취지로 진술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면서요. 그게 지금 정말로 이게 엄청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여기까지만 오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처음에 1억 원을 예. 1억 원을 이제 줬다고 하는 날 정민용이 같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정민용은 김용이 돈을 가지고 간 것을 못 봤다고 진술했어요.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저희가 법정에서 밝혀낸 얘기입니다. 정민용은 그러면 당신 김용 돈 가지고 가는 거 봤냐 했더니 그때 블라인드가 쳐져 있어서 내가 허리 아래로만 보였는데 그때 돈을 들고 가지 않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봤어요. 검찰에서 그 진술했냐? 진술했다. 그런데 조서에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아, 이거네요. 그 검찰이 목격자라고 네, 그렇습니다. 목격자라고 한 정민용 씨를 법정으로 불렀어요. 네. 그래서 검찰은 정민용 씨가 김용이 돈을 가지고 가는 걸 봤다고. 아닙니다. 그거보다 예. 봤다는 내용 자체가 조서에 없어요. 봤는지 안 봤는지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민용은 검찰에서도 저희가 확인한 거는 검찰에서도 그거 물어보더냐 물어봤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했냐? 난 못 봤다고 했다. 그런데 그게 조서에 적혀 있지 않는 거예요. 못 봤다고 했다는 부분이 빠졌다. 네, 검찰에서 일부러 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굉장히 허위 공문서 작성이 중요한 그 사람이 일이다. 목격자라고 보도됐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법정에서도 정확히 봤냐 못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기가 한 말인데 제일 중요한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못 봤다는 말이 그걸 조서에 적어야죠.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게 가장 중요한 진술이죠. 가장 중요한 진술이죠. 법정에서. 그렇습니다. 목격자라고 했으면 이 사람이 못 봤다 그러면 목격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목격자 사람 인 언론 것처럼 플레이, 그렇게 돼 있죠. 언론 플레이는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옆구리에 끼고 갔다는 것이 그래서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정민용이 조사를 받다가 그 질의응답이 빠진 그 조서를 받다가 유동규하고 대지를 하러 가요. 1시간 정도. 예. 대지를 하러 갔는데 유동규하고 둘이 대지를 하면서 대지를 하는 것이 서로 이렇게 진술 다른 걸 맞춰보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정보를 주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이런 있죠. 사건에서는. 예. 그러면 이제 정민용은 뭐 저 이건 추측입니다만 검사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때 못 봤는데요 했을 것 아닙니까? 서로 얘기하다가 그래서 유동규가 그러면 옆구리에 낀 거예요. 이렇게 진술이 된 것으로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밑에 허리 아래로는 못 봤다고 하니 허리 아래로는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때 옆구리에 끼고 갑디다 이렇게 유동규가 진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 옛날부터 한참 밈처럼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옆구리에 끼고 갔다. 왜냐하면 그래야 정민용 말하고 일치하잖아요. 아래는 못 봤다고 하니까 그 돈을 손으로 들고 다니는 게 예, 그렇죠. 만약에 이해하셨어요. 쇼핑백을 들었으면 무릎 아래로 그게 그렇죠. 보였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걸 못 봤다고 하니 쇼핑백을 겨드랑이에 낀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그 진술이 나온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못 본 목격자는 사라졌고 예. 목격자가 사라졌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이 이 사람이 못 봤다고 한 걸 진술을 빼버렸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이야. 중요한 일이고 이건 나중에 정말 문제를 삼아야 되는 그건 범죄 아닙니까? 범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허위 공문서 작성에 준하는 행위입니다. 하지 않는 그걸 쓰지 않는 것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다 재판 과정 그렇습니다. 중에 예. 검찰이 확실한 물증이
빼도 박도 못하는 물증이 차고 넘친다고 했는데 그런 물증은 제시된 적이 없고 예, 없고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김용 씨가 김용 전 부위원장이 돈을 쓴 걸 한 푼도 입증하지 못했고 그렇습니다. 날짜도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고 받다는 목격자도 확인하지 못했고 네. 그러면은 그냥 말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말밖에 없는데 이미 보도에서도 많이 나왔다시피 유동규 준수는 전혀 신빙할 수 없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일 아니겠습니까? 전화가 다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바꾸긴 했죠. 자기 주장을 예. 여러 번 예. 바꾸기는 했는데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은 판사가 하는 것이니까 네네. 변호사님은 당연히 무죄가 나야 된다고 네, 생각하시는 저는 무죄를 확신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분들이 확신대로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무죄를 확신하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김영 부원장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판결이 나오면 다시 한번 모시기로 하고요. 예. 예. 어떤 판결이냐에 따라서 해설 한번 부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네. 김영 전 부위원장 변호를 맡고 있는 김유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